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군대에서 가위에 눌리고 일어났던 일. 제가 군 복무하던 시절 하사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2011년 자대에 오고 1년도 안 됐을 때 당시 저는 쓰레기 전담 하사라고 할 정도로 부대 내 쓰레기를 수거장에 나르던 일을 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일이다. 막내인 제가 전담할 수밖에 없었죠. 보통 아침에 차를 받고 오후 4시까지 수거장에 나르고 버리는 일을 반복합니다. 일을 마치면 차량 반납을 하고 자대에서 차를 보내주면 타고 돌아가는 일이었죠. 당시 부대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 차량을 2대보다 바쁘게 날랐고 소대고참 부소대장이 저를 도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물론 씻고 버리는 건 저 혼자 했습니다. 부소대장이 해주는 건 오직 쓰레기를 날라주는 것뿐. 그날은 정말 미친 듯이 버려서 3시 정도에 일이 끝나게 됐습니다. 차를 반납하고 나니 시간이 남았죠. 뭘 할까 고민하던 차에 부소대장이 저에게 연대 건물 3층에 지금은 안 쓰는 방이 있다며 가서 잠이나 자자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군인에게 잠은 하루 종일 자도 부족하니까요. 가을쯤 되던 때였고 강원도 땅이라 추웠지만 그럭저럭 잘만 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깊게 잠에 빠졌습니다. 10분 정도 잔 것 같았는데 눈이 떠지더군요. 잔 것 같지도 않고 평상시 마냥 정신도 또렷했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딱 짚어 말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위화감이 있었달까요. 뭉청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걸 꽤 긴 텀이 흐르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냥 편하게 옆으로 누우려고 했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알게 됐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가위는 처음 눌려본 거라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 이게 가위구나 하면서 실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눈만 돌리는데 이상하게 머리 위쪽을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콱 박혀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갑자기 너무 무서웠습니다. 머리 쪽에 무언가 있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인기척이라고 해야 할지 존재감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뭔가 있다고만 느꼈죠. 손이랑 발을 움직이려고 부단히 애쓰고 어떻게든 일어나려 발버둥 쳤습니다. 머리는 무서워서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하겠고 몸은 움직이지도 않고 무서웠죠. 그러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인다 싶은 것과 거의 동시에 몸이 전부 움직여졌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머리 쪽을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튼 가위가 풀리고 공포도 사라지니 온몸에 소름이 돋고 몸에는 힘 하나 없어 주저앉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쿵쿵쿵 하고 제 귀에 들리는 것처럼 뛰고 있더라고요. 소뚜껑 같은 손으로 제 등을 두들기는 것 마냥 엄청 컸습니다. 옆에 자고 있던 중사를 깨웠습니다. 저 가위에 눌렸습니다. 라고 말하니 별로 대수롭지 않게 가위라고 그냥 다시 자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다시 잤습니다. 머리 위에 뭔가 나오지 않을까 마음 졸이면서요. 제가 생각해도 뜬금없지만 다시 잤습니다. 그때 그 가위는 왜 눌린 거고 왜 위를 쳐다보지 못했을까요? 그날 저와 같이 잔 중사는 그 주 휴가였고 휴가 당일 저녁 중대 카톡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손 중사가 교통사고로 차 유리를 뚫고 나갔고 머리를 박고 출혈이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시간 후 가족상의하에 보급관님과 같이 산소호흡기를 뗐고 사망 확인했다는 카톡이 왔습니다. 그 후로 가위에 눌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죽은 사람도 그 이후 아직 없습니다. 그 중사님은 술 담배도 안 하시고 돈을 악착같이 모으셨는데 아직도 그분이랑 마지막으로 농담한 게 생각나네요. 전역할 때 되면 전 여자친구한테 전화 오게 만들 거라고 하던 게요. 전역 못하고 군인으로 돌아가셔서 아직도 참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던 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당시 저희 집은 작은 목욕탕을 하고 있었죠. 저는 곧잘 카운터에 딸린 작은 방에서 가게를 보고 있는 아버지 곁에서 낮잠을 자거나 안에 설치되어 있던 작은 컴퓨터로 게임을 하거나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곁에서 낮잠을 자다 깬 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일으켜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았고 몸도 잘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위에 눌린 것이었죠. 기껏 해봐야 손가락 조금, 발가락 조금, 그리고 바람 새는 소리처럼 약한 목소리로 아빠 하고 말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때는 가위에 눌린다는 게 무엇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처음 겪는 당황스럽고도 무서운 일에
혹시 이대로 죽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카운터 문을 열고 형이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지 형은 아버지께 배가 고프다며 음식을 시켜 먹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동생은 자고 있지? 깨워서 같이 밥 먹자고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속으로 살았다 싶었죠. 가위에 눌려 실눈을 뜬 채로 움찔거리고 있는 저에게 형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형을 보며 형 살려줘 하고 가능한 크게 외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이유이자 종종 형한테 따지기도 하는 당시로는 너무 서럽고 무서워서 울어버리기까지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은 얼굴을 제 얼굴 가까이에 대고 제가 처절하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저를 보고 웃어버렸죠. 그리고는 뒤돌아서 아버지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빠, 얘 지금 푹 자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끼리 먹자. 하고 말입니다. 그때 보인 형의 웃음은 지금도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온천마을의 여자. 한밤중 친구들과 드라이브를 나섰다. 행선지는 어느 온천마을. 그곳은 한편은 산으로 둘러쳐 있고 반대편은 벼랑이 되어 아래 강이 흐르고 있다. 벼랑 높이는 30m 정도 될 것이다. 그 벼랑 아래 강이 흐르는 계곡에 온천 호텔이 줄지어서 있다. 도로와 온천의 거리는 100m 정도. 육탕은 벼랑의 경관을 올려다보게 지어져 있기에 벼랑 위 도로에서는 아래 온천 모습이 훤히 보인다. 30m 아래에 있는 데다 거리도 좀 있으니 확실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밤이 되면 노천탕 불빛 때문에 얼굴은 못 알아봐도 보기 쉬워진다. 딱히 엿볼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었다. 그 근처에 있는 폭포의 담력 시험을 하러 갈 셈이었으니. 하지만 뒷좌석에 타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시선은 노천탕 쪽으로 향한다. 자세히 보니 여자가 벼랑 쪽을 향해 목욕탕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몸을 치켜 세우고 있었다. 다리를 어깨 정도 폭으로 벌리고 양손은 고관에 대고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숨기는 게 아닌 것 같았다. 벌린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나는 노출광인 여자가 뭔가를 하는 건가 싶었다. 그래서 운전하던 친구에게 말을 해 차를 세우고 몰래 훔쳐보기로 했다. 그리하여 지켜보게 되었지만 아무래도 성적 매력이 느껴지질 않았다. 오히려 으스스한 느낌이랄까.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 머리카락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몸매를 보아하니 젊은 것 같았다. 거리 때문에 무언가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무얼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별로 재미도 없었기에 슬슬 출발하자고 말하려던 찰나. 저거 뭐가 나오고 있지 않냐? 친구의 말에 자세히 보니 고관에 있던 손이 무언가를 잡아 끌고 있었다. 여자의 몸이 앞으로 구부러진다. 손이 무언가를 잡은 채 앞으로 나왔다. 아이를 낳고 있는 거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가 출산이라고 인식해 패닉에 빠졌다. 하지만 여자의 배는 임산부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게다가 출산을 하는데 출혈도 없다고? 아니, 애시당초에 저렇게 나을 수가 있는 건가? 다들 머릿속에 떠오른 의문을 입에 담으면서도 눈을 떼지는 못했다. 아마 10분 정도 걸렸을까. 여자는 출산을 마쳤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양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단단히 잡고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렸다. 여자는 한쪽 손으로 공이라도 다루듯 갓난아기의 머리를 잡아 올렸다. 그리고 다른 한 손을 크게 휘둘러 그대로 던져버렸다. 아기는 벼랑 아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여자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노천탕 안으로 들어가 그대로 걸어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한 명이 기괴한 비명을 지르자 운전대를 잡은 친구 녀석이 정신을 차렸다. 그대로 차를 유턴시켜 왔던 길을 죽어라 돌아왔다. 더 이상 담력 시험 따위 할 기분이 아니었으니까. 그게 무엇이었는지 여자가 살아있는 사람인지는 모를 일이다. 다만 함께 본 친구들이 있는 덕에 꿈이나 환각은 아니었다고 확신할 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